네, 찍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져보다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누구? 네, 김기현 선생님의 파이널 특강 아니죠. 이번에는 여러분 너무 범위가 많다 해서 초압축 특강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특강은 좀 양이 긴 반면에 초압축 특강은 좀 짧고요. 이번엔 누차 말했다시피 범위가 넓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물론 이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자, 우선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업 시간에 또 졸다가 못 들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시험 범위 제외되는 부분부터 말해줄게요. 페이지 129쪽은 뭐야?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그리고 초압축 특강은요, 부제가 뭐예요? 3일간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좀 더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설명이 조금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건 파이널 학습지를 보시고요. 자, 파이널 학습지와 교과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꼭 보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고 파이널 학습지에 전부 다 교과서 내용을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의 지위라든지 문화재 부분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파이널 학습지를 보셔도 되는데 파이널 학습지 중에 사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거나 혹은 빠뜨리고 간 부분들 중에 그냥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 그냥 그건 참고하라는 거예요. 쌤, 참고하라는 건 결국 외우라는 거 아닌가요? 라는데 제가 뭐 이건 하지 마라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눈치껏 참고하라는 거는 문제의 사료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사료문에 그 글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죠. 뭐 알지 못하더라도 눈치가 빠르면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파이널 학습지 양에 매몰되지 않고요. 초압축 특강만 보면 적어도 몇 점? 80점 이상이 아니라 80점대 후반 이상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충분히요. 물론 초압축 특강을 보고 파이널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겠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먼저 볼 부분은 고려입니다. 자, 일단은 목차부터 적을게요. 자, 고려 파트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어서 볼 거냐면요. 오늘 초압축 특강에서 처음에는 누구와의 전쟁? 네, 몽골과의 전쟁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맨 처음에는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볼 거냐면 원간섭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볼 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뭐야? 따로 독립으로 빼야겠죠. 공민왕의 개혁.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커다란 사건이죠. 위화도 회군과 고려의 멸망. 선생님 이걸로 끝인가요? 고려는? 아닙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 더 있죠. 제가 강조한 거 고려의 문화인데요. 이 문화 중에 선생님 두 개를 강조했어요. 뭐요? 여성의 지위하고 불교 스님들 왔잖아요. 그래서 초압축 특강에서는 이렇게 고려는 5부 덩어리로 나눠서 볼 거고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제가 나눠줬다는 건 이 덩어리, 이 꼭지하에서 하나하나씩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꼭지에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가장 중요한 걸 뭘 냈을까? 라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본인이 한번 출제해서 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예측도 가능하다니까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특히 방금 이제 몇몇 학생들 정말 작년에도 보면요. 지금 3학년에 뭐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인데 2학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를 100점 맞았던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요 가끔씩 선생님 스타일이니까 이거 나오겠네 할 때 속으로 소름 돋았어요. 냈었거든요. 근데 내가 냈다고 말은 할 수 없잖아. 그 학생의 짐작인데 그렇듯 여러분이 출제자가 된다면 돼서 한번 예상해 본다면 충분히 선생님이 낼 문제 스타일도 예상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크게 5덩어리로 한다는 거. 몽골과의 전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몽골과의 전쟁입니다. 자, 압축적으로 그냥
커다란 주제들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불러? 대몽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대몽항쟁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몽항쟁, 몽골과의 전쟁 왜 터졌냐라는 거야. 갑자기 어떤 몽골 사신이 쫄래쫄래 왔다가 압록강에서 픽 죽었어. 누구 피살 사건? 계기가 된 사건이 뭐라 했어? 계기 중요하다 했지. 누구? 보여? 저거요. 네, 저거요. 사건이 아니라 저거요 뭐? 피살 사건이요. 저거요. 피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기가 되는 사건도 하나 중요하게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럼 대몽항쟁에서 또 중요한 거,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저씨는 동해본 척 서해본 척해. 누구 있잖아. 이 아저씨 누구야? 김씨야. 심지어. 그렇죠. 김윤우. 우리 윤우 아저씨는 기억하라 그랬죠. 김윤우 아저씨. 김윤우 아저씨 너무 중요하다 했어. 김윤우 아저씨 특히 두 개의 전투에서 커다란 승전보를 올렸다고요. 무슨 전투? 처인 부곡성. 에버랜드. 여기서 뭐? 살리타를 사살했다. 또 어디 전투? 저 충주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대? 중요한 키워드만 적을게요. 네, 관노비를 이끌고. 이게 포인트야. 충주성에선 무슨 말이냐면 정규군이 아니라 노비들을 이끌고. 이거 영어 또 쓰면은 못 알아듣고 영어 제대로 쓸게요. 위드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한글로 쓸게요. 우리 어차피 관노비와 함께라고 쓸게요. 함께 충주성에서 전투를 이겼다가 가장 중요한 굵직한 포인트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예측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저거요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을까? 혹은 김윤우와 관련해서 우리 윤우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대몽항쟁에서 커다랗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던 김윤우. 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대몽항쟁에서 우리가 볼 거는 뭐가 있냐면, 대몽항쟁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간 다음에 뭔 짓을 했어요? 어떻게 이 몽골군을 물리치려고 했어? 고려만의 독특한 것이고 문화유산으로 남겨 있습니다. 뭐 제작?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 그렇죠?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극복 방법으로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팔만대장경 제작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했으면요 나무아미니 타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기도만 하시고 여러분 너무 벼락치기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몽항쟁 팔만대장경 제작 중요할 겁니다. 자, 또 대몽항쟁은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항쟁으로 결말이 끝나요? 그렇죠. 최씨 정권의 호위 부대. 누구? 삼별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몽항쟁의 결과로 나오는 이제 삼별초 항쟁을 끝으로 해서 대몽항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삼별초 관련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삼별초가 어느 섬을 이동해서 했는지. 자, 맨 처음에 어디 있었죠?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던 그 항쟁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가 정복되고 나서 어떤 게 설치됐는지는 원간섭기 파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큰 굵직굵직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면 파이널 학습지를 토대로 해서 이 네 가지 테마를 해서 한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본인이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대몽항쟁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몽골한테 점령 당하고서는 어떻게 했는데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자, 원간섭기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 라고 물으면 보통 소주를 말할 거야. 근데 여러분 소주를 나오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소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소주 말고 뭘 기억하냐면요, 자, 이 원간섭기로 인해서 고려의 기득권층이 바뀐다.
뛴다니까? 자, 몽골 말도 하고 핵인사컷도 하고 몽골한테 아부 떨면서 매도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고려 사회를 잡았던 뭐 원간섭기대 기득권층 누구야? 대표적으로 기철이 있잖아. 이들을 뭐라 그래 통칭해서? 권문세조. 자, 여러분 이번 파트에서는 말이죠. 권문세조, 신흥 무인 세력, 신진사대유와 같은 이런 역사적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권문세조, 그쵸? 원간섭기는 대표적으로 딱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권문세족이라고요. 이 권문세족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착취를 했는지, 그리고 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 누군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었어요. 그쵸? 누가 있었죠? 기철 있었고요. 뭐 임견미, 이인임, 영웅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82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 권문세족의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원간섭기 때 고려에 유행하게 된 게 뭐예요? 고려에 유행하게 된 것을 뭐라 그래? 몽골풍이라 그래. 몽골풍. 대표적인 몽골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소주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뭐 태평소라든지 뭐 변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몽골풍으로서 문화적인 문제로도 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교과서를 참고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원간섭기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바로 충 시리즈 왕들이잖아요. 그렇죠? 충 시리즈 왕들. 충 시리즈 왕들 누가 있어요? 충 열왕부터 뭐예요? 충 모광까지의 이야기들. 선생님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각 왕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따면 되겠죠.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 칸에다가 다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축소하고 칸을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멸이라고 할게요. 충렬하고 멸. 자, 멸, 충멸 하면 뭐가 기억나요? 딱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뭐? 일본 원정. 그래. 지금 앞에 지금 사실은 여러분 초압축 특강 찍을 때 선생님 혼자 찍기가 좀 힘들어서요. 지금 40명의 학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니고요. 스텝진들이에요. 외부에서 제가 용역을 샀습니다. OS 하나예요. 자, 감독님 지금 건드렸어요. 발로 건드리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해주세요. 제대로 맞습니까 지금? 지금 방금 전에 발로 건드리신 것 같아요. 툭 쳤어요 지금. 베테랑은 아닌가 봅니다. 잘라야겠어요. 자, 충렬왕 일본 원정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나와야 돼? 정동행성. 그렇죠? 고려의 간섭기구로서 존재했던 정동행성. 충렬왕은 이 정도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야? 우리 선이. 충선이는 뭐가 있을까? 자, 충선이 같은 경우는 왕위 내쫓겼다가 다시 즉위한 특별한 이력이 있고, 충선왕부터는 개혁기구를 꼭 기억해야 된다 했지. 사리무원이라는 개혁기구가 있었고, 또 충선왕 하면은 좀 더 기억하기 쉬운 거, 저희가 파이널 학습지에서 수시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가경법 이런 거 해놨지만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게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기구, 그리고 또 뭐 충선왕이 나중에 재직위했을 때 원나라에 있을 때 줄을 잘 서가지고 무슨 직위도 겸직했다? 심양왕 직위도 겸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일 거고요. 또 하나 더 선생님이 소개를 하자면요. 수업 시간에는 따로 언급을 못했지만 파이널 학습지가 있으니까 따로 소개를 하자면, 이 심양왕 자리까지 했던 충선왕은 나중에 정치를 관두고선 어떻게 했냐면 몽골의 수도 어디? 수도에다가 뭘 짓냐면요, 망권당이라는 연구소를 지어요. 근데 이건 무슨 연구소냐면 성리학 연구소야.
그래서 실제로 이 만권당에서 성리학 연구라 중국의 학자들이랑 많은 교류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조선 때 성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충선하면 살인왕이에요. 살인원, 그다음에 심영왕, 만권당 이 정도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쓰다 보니까 좀 양이 있네요. 자, 충선왕 다음에 누구? 열선 숙해목. 열선 숙해목입니다. 열선 충수광. 자, 충수광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자꾸만 요거는 잘 기억해. 누구? 찰리. 그렇죠. 찰리 별기루광. 한자어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자, 충수광 때 선생님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잠깐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열심히 떠들어대는데요. 갑자기 안전 문자가 오는데 우리 사실은 베테랑 감독님이신데 3년차 그를 못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셔가지고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찰리까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수광은 개혁 기구로서 찰리 변이정원 설치하고, 근데 되게 미친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일부 친몽파, 그러니까 친원파들이 고려를 몽골의 영토로 넘겨달라는 입성 책동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수광은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미새입니다. 충효양 할 게 뭐 있냐? 라고 하는데 아까도 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3학년 모 반에 보시면 충효양이란 별명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왕이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니까 그 친구는 자랑스러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반에 가시면서 야 충효양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되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충효양 여미새인데 뭐가 있냐? 라고 하는데 한 가지 업적이 있다고요. 자, 이것도 3학년 1반의 모 학생이 박물관에 갔다가 정말로 고맙게도 화폐 박물관에 갔다가 이 화폐를 찍어줘서 저한테 보내줘서 너무나 감동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소은병 제장입니다. 고액 화폐인 소은병 제장만 역사적으로 충효양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은 충무광인데 이 여미새가 하도 막장지사니까 아예 몽골에서 개혁기구를 지원해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정치도감이라고요. 자, 그래서 충무광부터 충모광까지의 어떤 일대기를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건 파이널 학습지를 토대로 이러한 주제들로 서로 문제를 내면서 반복 숙달하신다면 시험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빼앗긴 영토입니다.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우리 수학예기 탐라 총관부, 그 다음에 동영부가 있는데요. 이거 다 외우기 힘드시면 죽어도 뭐만 외우자. 쌍성 총관부는 꼭 기억합시다. 왜? 바로 다음에 이루어질 공민왕의 개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쌍성 총관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잠깐 지웠다가 쌍성 총관부를 회복한 공민왕의 개혁 보고, 그 다음에 고려의 문화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아까 예고했던 대로 누구의 개혁? 그렇죠. 자, 공민왕의 개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원간섭기 왕들 중에 유일하게 개혁에 성공했던 왕이기도 하지만 이 공민왕의 개혁으로 인해서 조선을 건국하는 새로운 세력들,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가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시던 나중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보시던 공민왕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공민왕과 관련된 공민왕 이 사람 누구인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꾸 오해하셔서 뭐 남자를 좋아했다, 변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공민왕은 일단 굉장히 뭐예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일단 이 사람을 한번 프로파일 해봅시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누구? 대장공주와 결혼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노국 대장공주와 결혼한 사실도 공민왕을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공민왕의 개혁과 관련해서 노국 대장공주가 굉장히 든든한 후원군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민왕의 개혁 중에서 1차 개혁에 해당될 건데요. 자, 반원 자주 정책으로서 했던
개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반원 자주 정책으로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방금 전에 했던 고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다고요. 어디 회복? 쌍성 총관부 회복이요. 이건 겁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시켜서? 이자춘의 협조와 이자춘 플러스 뭐야? 자, 파이널 학습지에 나왔습니다. 유인우, 네, 유인우라는 장군을 동원해서 이 쌍성 총관부 지역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반원 자주 정책으로 요건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뭘 폐지합니까? 자, 그냥 정동행성 폐지라고 외우지 말라고 하셨죠. 했죠, 제가.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대표적으로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핵인 사건 금지, 호복 금지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적어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 정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공민왕의 개혁을 보자면 공민왕의 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남자가 있어. 돈이 무슨 돈이? 신돈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돈의 개혁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돈의 개혁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이것도 한 테마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신돈의 개혁하면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신돈하면 전민 변종도감이야. 그렇죠? 제가 제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국민항하면 여러분 나머지 거 다 까먹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요. 무슨 총관부? 쌍성 총관부 회복. 뭐? 전민 변종도감 설치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하셔도 좋고 계속 쫓아다니는 국민항의 대표적인 개혁 기구와 정책들입니다. 자, 전민 변종도감 설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이 공민왕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 조선을 건국하는 두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어. 조선을 건국하는 두 세력이 뭔데? 신흥 무인 세력과 또 누구야? 신진 4대부야. 4대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으면 이 두 세력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집중 타겟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신돈의 개혁 중에 신진 4대부나 신흥 무인 세력을 만들게 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바로 성균관 뭐야? 중형. 그렇죠. 중형이라는 건 다시 새롭게 엄청나게 새롭게 만든 것처럼 리모델링 했다는 거야. 근데 갑작스럽게 망해가거나 새롭게 만든 학원이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스타 강사 꽂아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고려 최고의 스타 강사 누구? 이색. 알겠죠? 이색. 알겠죠? 이색 기억하세요. 이색을 뭐로? 성균관 대사성 임명. 그쵸?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에 임명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색이라는 스타 강사가 성균관의 총장으로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이 탄생했다? 신진 4대부 세력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돈을 개혁한다면 나머지 거 뭐 친시단행, 순자법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초압축 특강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두 가지. 전민 변종도감 설치와 뭐야? 신진 4대부 세력을 성장케 한 뭐? 성균관 중명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을 좌절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북쪽에서 빨간 부분에서 딱딱딱딱 오는 사람 누구?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의 방해 요인입니다. 방해 요인. 누가 있어요? 홍건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건적 침입이 있어요. 실제로 1차 개혁 당시에 이 홍건적 침입으로 해서 개혁이 중단됐잖아. 그래서 개혁 정책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을 방해한 요소들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보자면요. 자, 홍건적의 침입은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자, 굳이 1차와 2차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따지면
2차일 겁니다. 왜? 왕이 도망갈 정도로 이거는 더 어마어마했으니까. 그쵸? 자, 그럼 2차 침입 때 내용을 보자면 공민왕이 어디로 피신 갑니까? 복주로 피신 가요. 복주로 피난.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복주로 피난 가가지고, 자, 아까 뭐야? 공민왕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누가 있다 그랬어?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했던 노곡땡장 공주와 같이 갔을 거 아니야. 아니, 공주님이다 보니까 이런 개울가 건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 갔을 때 만들어진 전통 놀이가 있다 그랬죠. 모 밟기 풍습, 노다리 밟기 풍습. 풍습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노다리 밟기 놀이. 놀이라고 할게요. 이거 놀이입니다, 놀이. 자, 그리고 요 2차 홍건적 침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최영, 이성계 등이 뭐예요? 개경을 탈환합니다. 즉 수도를 다시 되찾게 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세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신흥 무인 세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건적의 침입 중에서 2차 침입에 좀 더 주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노다리 밟기 놀이 같은 것도 문제로 한번 내본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도 4가지 테마로 압축 정리해줬습니다. 이 주제를 토대로 한번 문제 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앞바닥 지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의 문화 파트만 하고요. 일부 초합축 특강을 마무리 짓고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끝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짧으니까요. 지웠다 하겠습니다. 자, 안전문제 안 왔나요, 감독님? 네,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또 이렇게 실컷 말했는데 또 다시 한번 억울하니까요,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고려의 문화 파트를 보겠습니다. 크게 여성의 지위와 불교를 토대로 본다 그랬는데요. 자, 요 부분은 파이널 학습지에 조금 없는 부분이라 요거는 교과서 페이지를 내가 반드시 적어줄게요. 페이지 86부터 93까지 꼭 보세요. 3가지의 내용인데요. 물론 이 초압축 특강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은 적어주긴 하겠지만 교과서를 꼭 보기를 바란다는 마음, 알겠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 고려의 문화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고려란 나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깜빡했군요. 고려의 문화 다음에 요거 마지막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위화도 회군이랑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감독님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고려의 문화 한 다음에 위화도 회군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해. 공민왕 개혁단의 순서대로 했는데 고려의 문화부터 하게 되네요. 자, 고려의 문화 뭐부터 볼 거냐면요. 여성의 지위부터 볼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의 지위 간단해. 뭐야? 고려는 차별적이었다, 아니면 남녀 평등한 편이었다. 남녀 평등한 편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와 거의 같았다라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뭐야? 제사 지낼 때 남자만 지내요? 남녀 돌아가면서 지내. 그리고 또 뭐야? 호주라는 거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라고요.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집의 대표를 말하는 거야. 남자만 될 수 있어? 아니야. 여자도 될 수 있고요. 남녀 중에 연장자가 됐습니다. 또 뭐가 있어? 여자와 남자가 균등한 거. 재산? 상속 또한 어떻게 돼? 남녀 똑같이 나눠줬어. 또 호적 등록. 호적 등록은 뭐냐면
족보에다 기록하는 족보 기록. 족보에다가 적는 거야.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족보에다가 적으면 예를 들면요. 박모 남학생이 먼저 태어나고 김모 여학생이 뒤에 태어났어. 혹은 김모 여학생이 먼저 태어나고 박모 남학생이 나중에 태어났어. 그러더라도 누구 먼저 적게 돼 있어? 조선은 남자 먼저 적게 돼 있어. 김모 여학생이 훨씬 더 선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고려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야, 태어난 순서대로 적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자와 거의 같았다라는 게 뭐냐면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고, 그다음에 집의 대표도 여자도 될 수 있었고, 재산상도 똑같고, 족보의 기록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차별이 없었다. 단지 차별이라면 뭐밖에 없었다? 관직에 진출하는 건 남자만 해당됐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거 꼭 86쪽 적어줄게요. 페이지 86과 87 꼭 참고하길 바라. 알겠죠? 자, 여성의 지위 끝났으면 또 커다랗게 중요한 게 선생님 뭐라 했어? 그쵸? 불교라 했죠, 불교. 선생님 불교 너무 많아요. 무슨 진울도 있고 의천도 있고 요새도 있고 해신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 하면요. 자, 우리 교과서에 89쪽에도 나와 있잖아. 교과서 89쪽에 제일 중요한 스님이 나와 있네. 무슨 스님? 보조국사 지물이다. 자, 여러분, 다른 스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만약 시간이 없다면 보조국사 진울만 기억해 주세요. 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해가지고 불교 통합을 이뤄낸 다음에 만든 종파가 뭐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조계종입니다. 따라서 조계종에 시종하면 그냥 진울국사야. 그러다 보니까 진울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진울하면 생각나는 우리 키워드들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국사 진울 해서 과학 관련된 키워드들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야, 우리 타락하면 안 돼. 수선사 결사운동이 있죠. 이게 뭐라 했어? 정화운동. 야, 우리 원래 불교로 들어와서 스님이 장사를 할 게 아니라 농사도 짓고 땀 흘려가면서 우리 수련하자.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야, 근데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수련 방법은 일단 쌍수를 하고 점수를 따는 거야. 알겠죠? 뭐야? 정에 쌍수하고 단박에 띄우침을 얻는 거. 여러분으로 치면 벼락치기. 도노 점수. 그렇죠? 요게 뭐라고요? 수행 방법이라고. 알겠죠? 여러분, 쌍수하고 점수 따세요. 쌍수 점수, 쌍수 점수, 쌍수 점수. 누구? 눌 쌍수 점수, 진울 쌍수 점수. 알겠죠? 눌 쌍수 점수. 알겠죠? 쌍수 점수 기억하세요. 네, 보조국사 진울하면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번에 가보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에 또 뭐가 있어? 선생님, 고려의 문화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제가 말했지만 우리 역사 과목이잖아요. 따라서 고려의 뭐야? 역사서 우리 좀 알아야지. 역사서 별거 없잖아. 선생님 딱 두 가지만 강조했었는데, 그죠? 자, 역사서와 관련돼서 페이지 90쪽을 꼭 참고하세요. 역사서는 90쪽 꼭 참고하시라. 자, 첫 번째 역사서는요. 단군 시대를 비롯해서 각종 그 당시 유행했던 가요라든지 정말로 누가 썸 탔대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련 스님의 무슨 책? 삼국? 사기가 아니라 삼국 유사야. 그죠? 삼국 유사가 대표적인 고려시대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승휴라는 사람이요. 제왕 운기라는 이야기 시를 썼는데 이것도 사실상 역사서랑 다름없다라고 해서 역사서는 이 두 개만 기억하자라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 역사서 둘 다 어떤 왕 시기에 쓰인 거라고요? 멸왕 시기에 쓰인 거라고요. 중멸왕 시기. 이것까지 한다면 심화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고려의 문화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탑이나 불상 이런 거는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초합족특가에서 적어줄 건 아닌 것 같지만, 자, 고려 하면은 이거 기억해야지.
금속 활자. 그래서 선생님이 청주에 가면은 직지 빵도 있다 그랬잖아. 직지 빵도. 그렇죠. 금속 활자는 무슨 뭐? 직지? 네, 직지 신체 요절 기억하시면 되겠죠. 직체래. 직지 신체 요절. 절이라는 금속 활자가 있고 요거는 불교 내용이야. 불교 내용인데 어디서 만들었대? 흥덕사라는 데서 찍어냈고요. 어떤 왕 때? 오왕 시기에 찍어냈다. 라는 것까지 어디 나와 있냐면요. 페이지 91쪽 사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려 문화도 4가지 파트로 보시고요. 아까 선생님 깜빡 잊고 갔던 위화도 회군 잠깐만 보겠습니다. 부분만 보고 오늘 시험 오늘 초합특강 1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위화도 회군만 볼게요. 자,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사실은 위화도 회군을 비롯해서 한꺼번에 다 엮겠습니다. 우왕, 그 다음에 창왕, 또 뭐예요? 마지막? 고려의 마지막은 누구야? 공양왕. 이렇게 세 왕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왕 하면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뭐요? 요동, 정벌, 시도요. 우왕은 요동, 정벌, 시도만 기억하면 돼요. 요동, 정벌, 시도는 왜 일어나게 됐는데 배경 기억하셔야겠고요. 명예 모통보, 명예 천령 위 설치 통보입니다. 즉 쌍성 총관부 지역 우리가 점령할게 라고 했고요. 그 결과로는 뭐가 일어났다?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 라는 굵직굵직한 테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창왕도 보겠습니다. 창왕은 뭐? 딱 하나만 기억하지. 박 위에 뭐? 쓰시마 정벌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선생님 공양왕은 뭐가 있습니까? 자, 공양왕은 선생님이 실수하지 말자 그랬어. 뭘 실수하지 말자 그랬냐면, 자, 공양왕 때 실시했던 조선의 토지제도자 월급 주는 제도를 바로 공양왕 시기에 실시하고 조선을 건국했다고요. 이른바 무슨 법? 화전법을 여기서 실시했다. 즉 조선의 토지제도이자 월급 주는 제도지만 누구 때 실시했다? 바로 공양왕 때 실시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시기 문제로 낸다면 연도를 고르는 문제를 낸다면 이건 애가 거의 다 틀려요. 그렇죠?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틀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서로 문제 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려 1부 마치고요. 다음 공강 시간과 조선은 좀 더 압축적으로 좀 짧을 거예요. 더 굵직굵직한 왕들로만 정치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짧기 때문에 조선은 나머지 시간에 2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문자 뜨지 않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혹시나 수업 시간에 분명 여기 얘기했는데 졸거나 못 치는 학생이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공양왕 창왕이 없어요. 이거 너무 짧아서 파이널 학습지에 넣지 않았고요. 수업 시간에만 얘기했습니다. 자, 박위의 스시마섬 정벌은 어디 있냐면 페이지 84쪽에 지도에 박위의 스시마섬 정벌이 있는데 이게 창왕 때 일어났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자, 선생님 과전법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과전법은요 페이지 100쪽에도 나와 있고요. 이 과전법 실시에 대한 것들은 말이죠. 저 파이널 학습지 몇 쪽에 나와 있으면 뒤편 조선편에 나와 있고요. 이 과전법 같은 경우 여러분 제 선생님이 수업 영상으로도 예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과전법이 뭐라 그랬어요? 경기도 지역 뭐를 부과한 거다? 수조권을 준 거다라고 했고, 또 요거는 세습이 가능하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세습 가능한 토지. 그게 뭐라 그랬어?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이 있었어. 이거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남편이 죽었을 때 물려줄 수 있는 과전법에서의 유일하게 그 집안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토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악용하는 사람 많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수양대군이 뭐야 했어? 야, 다 없애버려! 그리고 뭐야? 현직 관리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왕 정리하는 게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자, 전직과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수조권을 부여했고, 그리고 과전법에서 예외적으로 원래는 죽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죽더라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가 바로 수신정과 휴량정인데, 수신정 같은 경우는 남편을 잃은 경우, 일찍이 잃은 경우, 휴량정 같은 경우는 일찍이 부모를 잃은 경우에 한해서는 대대로 그걸 물려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등록하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수양대군 세조가 없애버리니 그것을 직전법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요거 추가로 분명 수업 시간에 설명했고 수업 영상도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안녕. 진짜 끝. 여러분 이게 여미새 충해양의 소음병이라고요. 이거는 3학년 모 반의 여학생이 겨울방학 때 박물관에 갔다가 찍어준 겁니다. 너무 감동 먹었어요. 여기 적혀있죠? 충해양 원년 1331년. 꼭 보세요. 안녕.